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형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제 형님이 아니지만 한때 형님이었던 사람은 참 여우 같은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재산에 눈이 멀어서 온갖 아부를 떨어대며 교활하게 굴더니 결국 원하던 재산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더군요. 본인이 아픈 시모를 모시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재산 받은 입을 딱 씻었습니다. 본인이 아픈 시모를 모시겠다고 큰 소리까지 쳐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못한 시모가 그런 형님에게 줬던 재산을 빼앗으며 벌을 주셨습니다. 시모에게 받은 재산을 방탕하게 쓰고 다니며 놀고 먹다가 한순간에 다 빼앗겼어요. 심지어 본인이 쓴 것까지 도로 뱉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형님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고 얄밉지만 그래도 그에 따른 벌을 받아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형님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버님이 먼저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결혼했는데 처음 시집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형님이란 사람이 얼마나 여우 같은 인간인지요.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이 당시 남편한테 듣기로 건물도 소유하고 있고 땅과 집을 몇 채 소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님 집은 원래부터 잘 사는 집안이었고 땅과 집값이 오르니 자연스럽게 재산을 불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의 엄청난 재산을 다 물려받았고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시어머님에게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지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뭐 언젠가는 자식들에게 알아서 물려주실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형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재산을 물려받을까? 그 궁리만 하는 사람 같았어요. 첫 번째로 시어머니에게 온갖 애교와 아부를 다 떨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큰애 왔구나. 바쁠 텐데 어쩐 일이니?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죠. 저는요, 하루라도 우리 어머님 안 보면 큰일 나요. 마음 같아서는 모시고 살면서 매일매일 보고 싶다니까요? 말이라도 고맙구나. 근데 나는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좋아. 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찾아뵙잖아요? 참,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떡 사왔어요. 여기 맛좋기로 소문나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하루에 얼만큼만 딱 정해서 파는데 줄이 어찌나 긴지 아침 일찍부터 줄 서서 겨우 샀잖아요. 아이고, 힘들게 뭐하러. 에이, 힘들 게 뭐 있어요. 물론 몇 시간 기다려서 겨우 산 거지만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머님 드릴 생각이 기쁘기만 한걸요? 자, 어서 드셔보세요. 오늘 나온 거라 따끈따끈하고 맛있을 거예요. 앞으로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맏며느리로서 뭐든 해드릴게요.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형님의 엄청난 아부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본인 부모한테도 저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하루에 안부 전화는 물론 이것저것 사들고 수시로 집에 들러서 아양 떠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도 아닌 가식적인 연기를 말이죠. 진짜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정도로 어머니께 잘 보여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싶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머님도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남편이 말해줬는데 처음 형님이 시집 왔을 때 이 정도로 지극정성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느 정도 재산 사이즈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효보 노릇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속이 훤히 보이지 않겠어요? 아, 재산 노리고 저러는구나.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머님은 형님의 노골적인 아부를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귀엽게 보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뭐만 하면 어머니께 본인이 다 하겠다, 맏며느리만 믿으셔라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뭐 살짝 눈꼴 사납긴 했지만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짜증났던 건 바로 저를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의 예쁜 맏며느리요? 어머, 동서도 있었네? 큰애 왔니? 형님 오셨어요? 동서, 요즘 어머니 집에 자주 오네? 무슨 일로 온 거야? 어머님 속이 안 좋다고 하셔서 약 전해드리러 왔어요. 세상에, 어머니 속 안 좋으세요? 동서는 약을 챙기러 올 게 아니라 얼른 병원을 모시고 갔었어야지. 아이고, 괜찮아.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세도 있으신데 건강관리 잘 하셔야죠. 어머님 나이 때는 조금만 다쳐도 큰일 난다고요. 그래, 알았어. 걱정 끼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하마. 그리고 아프시면 저한테 먼저 연락하시지 왜 동서를 부르셨어요? 아유, 이런 일로 널 어떻게 불러. 집도 먼데. 그냥 작은 애가 가까이 사니까 부른 거야. 어머님 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든지 해야지 참. 앞으로는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차 타고 오면 금방인데요, 뭘.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 꼭 저한테 먼저 연락하셔야 해요. 저는 집에서 쉬고 있지만 동서는 일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괜찮아요, 형님. 마침 오늘 일찍 끝나서 어렵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어머님 집까지 거리도 가깝고요. 잠깐 나와서 이렇게 챙겨드리는 것 정도는 가능해요. 아,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난 또 동서 생각해서 그랬지.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건 내가 할게. 일하는 사람보다 노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여러모로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이런 건 내가 챙기는 게 맞지. 정말 급할 때만 동서한테 도움 청할게. 앞으로 이런 건 나한테 맡겨줘. 세상에 이런 형님이 어디 있어? 내가 정말 동서를 이렇게나 위한다니까. 그거 어머님 드실 약이지? 이리 줘. 내가 챙길게. 어머님, 약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더 체할 수 있으니까 물이랑 천천히 삼키세요. 형님은 제 손에 있던 약과 물을 거칠게 확 빼앗아 가더니 어머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알아서 어머님 챙길 테니까 저한테는 일이나 보라고 했어요. 저는 형님처럼 가식적인 마음으로 어머님을 챙긴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그게 싫었던가 봅니다.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뭔가 하려고 하면 잽싸게 막아섰습니다. 꼭 모든 걸 본인 손으로 챙기고 모시려고 했어요. 거기다 진짜 얄미웠던 건 어머님 앞에서 동서 위하는 형님인 척 군다는 겁니다. 어머님 없이 단둘이 있을 때는 속내를 다 드러내면서 못되게 굴었어요. 동서, 나랑 이야기 좀 해.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네? 뭐가요? 뭐가요? 참나. 어디서 시치미를 때? 모른 척 굴면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니? 어머니한테 잘 부리고 수작 부리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경고하는데 앞으로 이딴 행동 삼가해줘. 어머님은 내가 챙겨드릴 테니까. 형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파서 약 좀 사다 달라고 전화하신 걸 어떻게 모른 척해요? 멀리 있는 형님보다 가까이 사는 제가 사다 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니까 나한테 바로 연락하면 될 일이잖아. 앞으로 이런 건 바로 나한테 전해. 내가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면서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동서는 예의를 밥 말아먹었어? 어디 윗사람 하는 일에 끼어들고 있어? 오해는 정도껏 하셔야죠. 제가 형님인 줄 아세요? 형님이야 재산 바라고 어머님께 온갖 아부 다 떠시지만
저는 형님과 달라요. 아무런 사심 없이 며느리로서 마땅히 할 노릇을 하는 것뿐이라고요. 웃기고 있네. 그런 식으로 포장하면 내가 속을 줄 알아? 돈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닌 척할 뿐이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잖아. 어떻게든 잘 보여서 재산 더 많이 받아내려는 개수작 아니냐고. 너 나 몰래 이 집을 몇 번이나 드나들었니? 너 때문에 내가 하루도 마음을 편히 쉴 수가 없어. 나 없는 동안 우리가 받을 재산 노리고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하냐고. 글쎄 아니라니까요. 형님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형님처럼 생각하는 줄 알아요? 형님이야 돈에 눈이 멀어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하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만일 형님이 진심으로 어머님을 위한다면 오늘 제 행동에 대해서 뭐라 못해요. 어머님이 아픈 상황인데 멀리서 사는 형님을 부르는 게 옳은 일인가요? 그러다 진짜 큰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모두 가까이 사는 제가 챙기는 게 맞다고 할 테니까. 형님은 어쩜 이래요? 저를 질투하는 것보다 어머님 건강을 생각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아마 어머님도 저와 같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재산 바라고 가식으로 구는 거 어머님도 다 아신다고요. 그 입 다물지 못해? 네가 어머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잖아. 나 없을 때도 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했니? 내가 재산 받으려고 오버하는 건 맞지만 그건 문제될 건 없어. 예쁨 받으려고 예쁜 짓 하겠다는데 어쩔 거야? 봐, 어머님도 싫어하는 내색 안 하시잖아. 싫으면 대놓고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셨겠지. 어머님도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시는 거라고. 네가 나처럼 못 구니까 열등감에 착한 척하는 뭔데 결국 재산 물려주면 좋다고 받을 거잖아. 너야말로 가식 떨지 마. 서방님도 어머님 아들이니까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물려주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온다면 다 가로채는 수밖에. 내 신기 건드리면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내 허락 없이 어머님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어? 재산 받을 생각에 오버하면서 시모를 극진히 대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저를 경계하는 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본인처럼 돈에 환장한 사람도 아닌데 똑같은 사람 취급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물론 형님 말대로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더 많이 챙기려는 욕심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해도 같은 자식이잖아요. 어머니께서 알아서 물려주실 텐데 더 챙기려고 기를 쓰면서 경계하니까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어머니께서 물려주시면 물려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을 생각이었어요. 설사 어머님을 더 챙겨주신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가족끼리 이렇게 살벌하게 신경전을 펼쳐야 하나 싶더군요. 이 일을 남편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형님이 뒤에서 제게 이런 식으로 굴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몇 번 속상해서 남편한테 말했고 남편은 그걸 시모에게 슬쩍 전한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어차피 어머님도 형님의 속내를 알고 있고 알아서 판단하실 텐데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형님은 평소와 똑같이 예쁨을 독차지하려고만 오만 아부를 다 떨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흘렀을 때 아주버님에게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이 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긴 듯 했어요. 어머님, 제발 그 일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나갈 돈만 산더미예요. 아니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잘 굴러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할 위기라니.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내전화했지 사업에 관여하질 않아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휴, 이걸 어쩌면 좋아. 그래서 지금 그래는 어떻게 하고 있니?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도움 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다들 말로만 안타깝다고 하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엎어질 판이니까 다들 발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이 도와줄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다니까요.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뿐인 장남. 어머님이 살려주세요. 네?
얼마를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은행에 넣은 돈이 있으니 우선 그걸로 급한 불이라도 끄는 게 좋겠다. 어머님,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제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왕 도와주시는 김에 제대로 밀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버님께 받으신 재산이요. 땅이랑 건물이랑 이것저것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거 물려주시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까지 고민 많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라면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돼요. 어차피 자식들한테 물려주실 거였잖아요. 조금 일찍 물려주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 일 좀 도와주세요. 아주버님의 사후 미기 소식은 안타까웠지만 재산을 일찍 물려주면 안 되냐는 말에 모두가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사실 어머님은 저희에게 재산 이야기를 한 번 꺼낸 적이 있어요. 본인이 죽은 뒤에 재산을 물려줄 거고 그전에는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유언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줘서 뒷방 늙은이 취급받지 말고 죽은 뒤에 물려주라고요. 이제 남편도 없는데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 자식들한테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아버님의 부탁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니까 시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우리 부부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더니 걱정하시는 일 없을 거라며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 도와주시면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어머니께서 무슨 걱정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저를 믿고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어요. 후회하실 일 없도록 잘 모실게요. 그동안 저 어머니께 참 잘했잖아요. 그 일 도와주신다면 그 은혜 안 잊고 최선 다해서 모실게요. 이 집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다니시는 병원도 저희 집이랑 가까우니까 생활하기 편하실 거예요. 멀리서 살아도 이렇게 잘 챙겼는데 같이 살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안 그래요? 형님은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간절하게 빌며 부탁했습니다. 어머님은 생각을 조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참에 재산 물려받으려고 수작 부리는 건가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악하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 물려주고 말고는 어머님의 선택이니 우리 부부는 전적으로 어머님의 결정을 따를 생각이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든 도움받고자 고민하는 어머니를 흔들기 위해 매일같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리고 그 결국 어머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죠. 내가 도와주면 큰애가 하는 사업은 괜찮아지는 거지? 그럼요. 그 유언대로 내가 죽거든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상황이 심각하니 내가 가진 것 모두 물려주도록 하마. 대신 2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부터 말하자면 난 자식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 큰애 사정이 어려우니 작은애보다 더 많이 챙겨줄 생각이야. 대신 큰애는 작은애가 이해해준 것을 잊지 말고 사업이 안정되고 난 후에 작은애 몫을 챙겨줘야 한다. 그럴 수 있겠니? 그럼요, 어머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좋아. 그럼 2번째를 말하마. 재산을 물려받은 뒤에 자식과 며느리로서 나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면 받은 것 전부 뱉어내겠다고 각서를 써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쓸 수 있겠니? 2가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재산 물려주마. 당연히 지킬 수 있죠, 어머니. 어머니 저 못 믿으세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킬게요. 지금 바로 각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여보? 그럼 크게 도와주시는데 당연히 지켜야지. 들으셨죠, 어머니? 그 이랑 저랑 이 자리에서 각서 쓸게요. 형님은 망설임 없이
앞에 있는 종이와 펜을 집어들고 각서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미리 저희한테 이럴 생각이라고 말씀하셨고 아주버님을 더 챙겨줘도 괜찮을지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저희는 아주버님네만큼 힘든 상황이 아니고 우선 급한 물부터 끄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더 챙겨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그제야 형님네를 불러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쨌거나 형님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각서를 작성했고 아주버님과 함께 도장을 찍었어요. 그 뒤에 어머님은 모든 것을 처분하고 형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형님이 작성한 각서는 어머님의 재산을 관리해주던 변호사에게 공증까지 받으셨고요. 그렇게 어머님의 도움으로 아주버님은 위기를 극복하셨고 사업을 점차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전처럼 잘 굴러가게 만들려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몇 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여느 날처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고 점차 우리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왜 그래 여보? 아주버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차 사고로 죽었대. 뭐? 형님의 전화를 받고 우리 부부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주버님이 누워 있었어요. 어머님과 형님은 넋을 놓은 채로 아주버님 옆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갑작스런 죽음에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어요. 아주버님은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을 치지 않았지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아주버님은 큰 부상을 당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가 컸던 터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죽음으로 어머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쓰러지기까지 하셨어요. 장례 치르는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아주버님의 사진을 끌어안으며 우셨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 모두가 슬펐지만 어머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어머님을 챙기며 장례를 마무리했고 아주버님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마무리된 후 며칠이 흘렀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형과 어머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큰 짐가방을 건네주며 앞으로 어머님을 모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짐은 다 뭐예요? 뭐긴 어머님 짐이지. 앞으로 어머니는 동서가 모셔. 저더러 모시라고요? 형님은 어쩌고요? 아니 우리 남편 죽었잖아. 그럼 이제 동서가 모셔야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남편 죽었으니까 난 이제 이 집 식구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 나이에 남편 잃은 것도 서러운데 평생 혼자 살면서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니? 그렇다고 갑자기 이러시는 건 아니죠.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던가요. 연락은 무슨! 기본적으로 동서가 모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야지. 난 이 집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졌는데 언제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있을 수는 없잖아. 안 그래? 네. 형님 보고 평생 혼자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주버님 그렇게 떠나셨으니 원한다면 다른 사람 만나서 새 가정 꾸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할 말 아닌가요? 아주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장례 치르고 이제 겨우 이틀 지났어요. 어머님은 자식을 잃었었지만 형님은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죠? 아는 지인이 죽었다고 해도 이렇게 매정하게 굴지는 못할 거예요. 그건 동서 편견이야.
나 역시 많이 힘들고 괴로워. 하지만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요. 그렇다고 쳐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자식 잃고 상심이 크신 분께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구셔야겠어요? 적어도 마음 달랠 시간은 주셔야죠. 사람마다 사별하고 재혼하기까지 기간은 천차만별이지만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 본인 살 길 생각하는 게 참 어이없네요. 쥐가 뭔데 어이를 따지고 앉아있어? 남편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하는 법이라도 있니? 장례 치르고 몇 년 동안 남자 못 만난다는 법이라도 있냐고! 더 늦기 전에 내 인생 다시 시작하겠다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어디서 설교질이야? 너랑 이따위 걸로 신랑이 할 필요 없으니까 네가 모셔. 이제 어머니한테 며느리는 너잖아. 형님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형님과 제 사이에 서서 한숨만 푹 내쉬셨죠. 물론 형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별했으니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배려와 예의가 없다는 게 화가 났어요. 어머니는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무슨 짐짝 내다버리는 것처럼 구는 것 같아서 너무한다고 생각됐습니다. 하긴 원래 형님이란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재산 물려받고 2년 동안 효부인 척 어머님 잘 모셔서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살 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어머님 맡길 마음 없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어머님이 주신 재산을 정리하자고 했어요. 원래는 어머니는 책임지고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으니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돌려달라고 했어요. 또 우리가 받아야 할 몫까지요. 그러자 형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처음 듣는 듯 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돈? 아, 혹시 어머님이 물려주신 재산 말하는 거야? 그걸 내가 왜 돌려줘? 물려주면 끝이지. 그리고 동서가 나한테 받을 돈이 있었나?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모른다고 시치미 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래요,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해요. 이럴 줄 알고 어머님이 각서 받으신 거니까 변호사 통해서 공증까지 마친 거 아시잖아요? 어머, 각서? 동서 미쳤구나. 혼자 꿈이라도 꿨어? 나 각서 쓴 적 없어. 어머님이 물려주신 재산 받은 게 다야. 진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요.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법대로 하면 그만이니까. 어머니, 공증받은 서류 어디 있어요? 그거 당장 저한테 주세요. 동서 그만해. 어머니한테 없는 걸 달라고 하면 어떡해. 못 믿겠으면 어디 한번 뒤져봐. 네가 말한 서류가 나오나. 뭐라고요? 꿈 깨라는 뜻이야. 네가 말한 서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거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내가 진작 없애버렸어. 사실 나 어머님이 고용한 변호사랑 만나고 있거든? 우리 자기한테 가짜로 공증받은 척 해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더라? 그걸 모르는 어머니랑 너는 서류 쪼가리만 믿고 있었겠지. 내가 뒤통수를 너무 세게 쳤나? 미안해서 어쩌니?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 그 재산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겨우 내 손에 들어온 걸 어떻게 내어주니? 동서, 너라면 그렇게 하겠어? 그래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마. 나 2년 동안 어머니 잘 모셨잖아. 그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그럼 앞으로 병든 어머니 잘 모시고 세 식구 똘똘 뭉쳐서 잘 살기를 바라. 형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머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느껴질 만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중받은 서류가 가짜라니. 아들 잃고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어머님이 너무도 걱정됐습니다. 저는 그렇다 쳐도 어머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서 속상하기만 했어요. 어머니, 왜 가만 계세요? 저런 나쁜 년이 어디 있냐고 펄쩍 뛰셔야죠. 형님이 어머님을 속였다는 걸 아셨는데 뺨이라도 한 대 치지 그러셨어요. 마음 아프게 왜 화도 못 내고 참고 있으시냐고요. 화낸들 무슨 소용이니. 이미 벌어진 일인데.
다 부질없어. 너하고 작은 애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 너희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나 그냥 요양원 들어가마.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니? 조금이라도 마음 불편할 필요 없다. 그냥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는 게 나도 마음 편해. 작은 애한테는 네가 적당히 둘러대 주렴. 어머니는 뒤돌아 짐을 챙기고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어머님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자식과 며느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이냐고요. 어머님에게 우리가 필요하듯 우리 역시 어머님이 필요하니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모시겠다고 했죠. 그러자 어머님도 저와 같이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펑펑 울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크게 분노했어요.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죽은 형이 너무도 불쌍하다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조금도 고마울 게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우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냐고, 이건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어머님을 모시며 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한번 상처 입은 어머님의 마음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편찮으셨는데 아주버님과 형님 일로 더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입맛이 없다며 식사도 거르셨고 통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몰골은 더 안 좋아지셨고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이러다 어머니까지 잘못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왜 착한 어머니에게 이런 시련이 오나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어머니,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면 안 돼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요. 그러지 말고 한 술이라도 드세요. 생각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귀찮아. 남편한테 가족이라고는 이제 어머님밖에 없어요. 어머니마저 잘못되면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그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드셔보세요. 입맛 없어도 억지로라도 드셔야 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련다. 어머니, 내가 살아서 뭐하니? 자식 잃고 며느리한테 배신까지 당했는데 살아서 뭐하겠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늘로 간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 나도 그냥 우리 아들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야. 마음의 병을 크게 얻은 어머님은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몸과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로 인해 다시 미소를 되찾아드리고 싶었었으나 깊게 자리 잡은 가슴속 상처로 인해 삶의 끈을 포기한 채로 지내셨어요. 저희는 그런 어머님을 걱정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원래 시련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잖아요. 어머님의 상태가 너무도 걱정스런 마당에 병원비까지 감당하려고 하니까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보험 처리가 안 돼서 나가는 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곁에 제가 있어드려야 했기 때문에 남편 혼자서 일했고 그걸로 우리 세 식구가 생활했습니다. 거기다 병원비까지 나가니까 빠듯함을 넘어서 부족할 지경이었죠. 이번 달 또 마이너스네. 그렇다고 대출을 또 받을 수도 없고. 많이 부족해? 내가 친구한테 돈 좀 빌려볼게. 당신 저번에도 친구한테 빌리지 않았어? 됐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쉽지 않잖아. 그러지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까? 조금이라도 벌어서 보태면 좋잖아. 아니야. 살림하랴 엄마 챙기랴. 지금도 충분히 벅찰 텐데 일까지 어떻게 해.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모자란 돈은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마련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우리 부부의 걱정은 나날이 커졌고 나오는 한숨도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에게는 조금이라도 티내는 거 없이 평소처럼 굴었어요.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이런 부담까지 얹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이야 어떻게든 벌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힘든 시기를 잘 버틴다면 좋은 일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돈 걱정을 하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느 날과 똑같이 식사를 준비해서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게 전해줄 게 있다며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걸로 큰애한테 준 재산 찾아오렴. 어머님의 말씀에 서둘러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에게 공증받은 서류가 있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형님과 아주버님이 약속을 잘 지켜보며 확인하는 사람으로 저와 남편을 지목하셨어요. 저희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하여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 장치를 심어 놓으신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도 이 서류는 모르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알면 얼른 없앴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재산 물려받을 생각에 들떠서 이중 서류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형님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도장을 찍었답니다. 어머님은 혹시 모를 상황에 관해 미리 대비를 해놓으셨대요. 형님이 작성한 각서는 우리 가족이 아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또 안전장치로 마련해 놓은 서류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변호사에게 공증받아 놓으셨답니다. 형님이 돈에 미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쉽사리 믿지 않았다고 하셨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저는 형님이 2년 동안 어머님을 잘 모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고 돈이 남아돈 형님은 사람을 고용했고 그 사람이 어머님을 보살필 수 있도록 했답니다. 결론은 어머님을 모신 건 형님이 아니었고 돈으로 사람을 부려서 대신 모셨던 거였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고 숨겼냐고 물었더니 형님이 그랬대요. 어머님을 모시는 조건에서 꼭 본인이 손수 모셔야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냐고. 누구든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본인 집에서 본인 돈 써가며 챙겼으니 모신 것과 다름없다는 말을 했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머님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으셨대요. 형님이 이렇게 나올지는 생각 못했지만 어쨌거나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 그러려니 하셨답니다. 형님이 어머님을 버리고 간 날 그때 보여주셨더라면 괘씸한 형님을 벌할 수 있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당시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삶에 아무런 미련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태였기에 묵묵히 죽음을 기다렸다고 하셨어요. 정신이 피폐해져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죠.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다가 우연히 우리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돈 걱정하는 자식의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으셨대요. 나 하나 살려보겠다고 며느리랑 아들이 이렇게나 노력하는데 난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지난 날을 후회하고 반성하셨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제대로 바로잡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 부부는 변호사에게 공증받은 서류를 토대로 형님을 벌했습니다. 어머님에게 받은 재산을 모두 토해내라고 요구했죠. 제대로 엿먹은 얼굴을 보고 싶어서 변호사 통할 것 없이 직접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새살림 차릴 생각에 들떠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서류 들이밀면서 다 토해내라고 했어요. 그러자 인정할 수 없다며 발악하더군요. 토해내긴 뭘 토해내? 아니야, 이딴 서류. 난 본 적 없어. 어디서 개수작이야. 그러게 꼼꼼히 잘 확인해보지 그랬어요.
재산 물려받을 생각에 아무리 신났어도 무슨 서류인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도장 찍었어야죠. 어? 아무것도 모르고 새살림 차릴 생각에 잔뜩 신났을 텐데 이걸 어쩌나? 다 망하게 생겼네? 당신 이제 끝났어. 이 서류 다른 변호사 통해서 공증받았고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이 있거든? 고로 어머님이 주신 재산 얼마든지 되찾아올 수 있다는 소리야. 결혼 준비는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10원 한 장 빠짐없이 전부 토해낼 준비나 해. 말도 안 돼. 아니야, 아니라고! 어떻게 이딴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노인네가 참 지독하네. 내가 각서까지 썼으면 믿을 것이지 몰래 서류를 또 만들어?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웃기지 마. 난 그 서류 몰라. 내가 찍었는지 제대로 기억도 안 나는 걸? 어떻게 믿어? 어디 한번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그래봤자 너만 손해야. 네가 몰랐던 알았던 네 손으로 도장 찍은 건 변하지 않아. 너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어머님이 도장 찍은 모습으로 영상으로 남겨놓으셨더라? 완전 빼도 박도 못할 증거지. 변호사 구해서 얼마든지 덤벼봐. 그래봤자 넌 토해내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너만 뒤통수 치라는 법이니? 다른 사람도 네 뒤통수 얼마든지 칠 수 있어. 넌 모르겠지만 네 뒤통수 되게 치고 싶게 생겼거든? 어쩜 뒤통수마저 얄밉게 생겼니? 그깟 서류 믿고 아주 기고만장하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난 약속 어긴 거 없어. 남편은 죽었고 더 이상 며느리도 아닌데 수행할 의무 없잖아. 그리고 2년 동안 어머님을 얼마나 잘 모셨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딸처럼 모신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세상 어느 친딸이 돈으로 사람 부려서 모시게 하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건 직접 본인 손으로 챙기는 게 딸이야. 넌 그냥 돈 펑펑 써대며 며느리 행사만 한 것뿐이잖아. 그런 네가 어머님 재산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 다 사람 시켜서 어머님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몰랐다며? 의사랑 면담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했다던데? 그게 어머님을 잘못인 거야? 이제부터 각오해. 재산 받은 거 다 토해내고 돈에 허덕이만 살게 될 테니까. 동서, 잠깐만.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래, 돈 줄게. 재산 받은 거 중에서 섭섭하지 않게 떼어줄 테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서로 이럴 게 뭐 있어. 사이좋게 나눠 살면 되잖아. 나 결혼 날짜 잡았어. 어머님 일 맡아서 일하던 변호사랑 결혼하기로 했다고. 내 돈 믿고 변호사까지 때려치운 마당에 이러면 어떡해. 나 임신도 했어. 그 돈 다 빼앗아 가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 결혼 준비도 그렇고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 그걸 다 무슨 방법으로 토해내.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좋게 좋게 해결하자. 내가 반 떼어주면 되잖아. 그래, 동선애한테 돈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지킬게. 나 결혼한 다음에 지키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당신 말 믿을 바에는 차라리 지나가는 개를 믿는 게 낫지. 되지도 않는 소리 그만 떠들어. 그리고 우리한테 돈 주는 건 당연한 거야. 어머님께 받은 재산 다 그쪽 거 아니잖아? 아주버님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 준 거라고. 그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설쳐? 그 돈 원래 주인인 어머니께 돌려드릴 거야. 그동안 정신 못 차리고 펑펑 쓴 돈은 제주권 마련해봐. 본인이 쓴 돈인데 알아서 해야지. 그럼 결혼 준비 잘하고 변호사랑 같이 돈 받으러 갈게. 또 봐. 동선, 가지 마. 가지 마.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야! 이제 형님이라고 칭하지 않겠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고자 무릎 꿇고 별 생쇼를 다 했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대로 지나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 여자가 가진 돈을 다 빼앗았어요. 그 여자가 살던 집이며 차며 다 처분했고 모자란 돈은 명품 가방, 신발, 옷, 액세서리 등등 다 팔아서 채웠습니다. 그래도 모자란 건 일해서 갚게 했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물론 결혼도 물 건너갔습니다. 돈 다 빼앗기니까 그 남자가 형님이었던 사람을 버렸어요. 아주 쌤통이죠. 아, 그리고 가짜로 공중받은 것처럼 꾸민 변호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은 죗값은 톡톡히 받아야 하잖아요. 꼭꼭 숨어서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필코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되찾은 재산에서 돈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건 그 여자가 죽어라 일해서 갚으면 되니까 괜찮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되찾은 돈을 어머님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큰 고마움과 감동을 받은 어머님은 많은 재산을 다시 물려주셨습니다. 어머님은 따로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고 지금까지 모시는 중이에요. 다행인 건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계십니다. 어머님 마음에 난 상처가 온전히 아물 수 있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